그러면 이어서 숄더샷 프레임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하여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레임이 뭐야? 액자의 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방법이 안정된 구도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아름다움의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숄더샷 프레임이다. 숄더는 뭐죠? 어깨죠. 어깨를 위주로 찍는 그런 것이 있다. 자, 숄더샷 프레임이랑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숄더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숄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거 아세요? 여기에 막 사과가 있는데 사과 안에 뭐 연필을 보세요. 연필 보면은 집을 보세요. 집을 보면은 여기 아래에 막 귀요미 막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의 흐름을 잡아주는 게 숄더샷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주는 지시성, 방금 이렇게 뭐뭐 하세요라는 지시성 가리키는 것이 강화된다.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에 장애물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은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된다. 숄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 아까 전에는 굉장히 의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진의 예술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아래 문제 있네.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정답 3번이죠. 숄더샷 프레임의 변천 과정,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숄더샷 프레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촬영 기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옛날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옆에 넘어가도 25번 볼게요. 25번 보면 진동선의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작품인데요.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숄더샷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딱 봤을 때 지금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남자한테 굉장히 명확하게 맞춰져 있고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은 흐릿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하셨나요? 정답? 5번이에요. 왜냐하면 장애물의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해서 감상자의 시선이 일단 크게 촬영한 것까지는 그래 맞다고 쳐. 맞아. 근데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서 내가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본다? 아니지. 이 지금 내가 찍고자 하는 건 얘잖아. 얘한테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잖아. 근데 시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순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 명제가 틀려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26번에 윗글에 언급된 숄더샷 프레임과 보기 엣지샷 프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엣지는 모서리를 의미를 하죠. 그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 딱 봤을 때 약간 편안하지 않고 뭔가를 딱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 밑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한다. 자, 정답 몇 번이죠? 1. 기억. 그럼 숄더사 프레임, 니은은 엣지자 프레임.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아니, 둘 다. 둘 다. 자, 니은은 엣지는 숄더와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내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숄더에 대한 설명이죠. 에 대한 설명. 자, 3번에 기억은 조화와 균형부터 틀려먹어서 불균형. 4번에 기억과 니은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 놓이도록 아니야. 이거는 안정적이잖아. 근데 숄더샷은 불안정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기억과 니은은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정답은 5번. 자,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번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곤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물건을 만드는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커피를 파는 카페 사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겠지. 원두를 갖고 와서 그거를 가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또 알바생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기타 등등 다양한 돈이 나가는데 그거 비용이 있고 내가 이익이 있어. 딱 이게 정확해질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 수익을 넘게 되는 이 선, 딱 이 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말한다.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 내가 커피를 몇 잔 팔았냐, 그리고 그게 그 커피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게 몇 잔 팔렸느냐에 대한 곱이고, 비용은 고정 비용, 카페에 매번 나가는 임대료라든지 알바생 월급, 임금이라든지 또 원두를 사오는 비용이라든지 프랜차이즈 매달 내야 되는 돈이라든지 변동 비용,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걸 들여오고 기타 등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거는 아까 전에는 곱한 거라고 했고 이거는 합한 거다. 이때 수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기업의 이익이 된다. 내가 수익이 100만 원이 났어. 비용은 20만 원이야.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은 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만큼은 팔아야 더 적자가 안 난다. 더 많이 팔아야 흑자가 난다. 적자는 마이너스고 흑자는 플러스예요.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고정 비용이 있다. 이거를 나눠.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 비용을 뺀 거를 가지고서 고정 비용을 나누는 거야.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왜 이 수식이 나왔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 여기에서 고정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개발비 등의 대표적인 고정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변동 비용은, 자 이거 한 번만 끊고 가자. 변동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만약에 아까 전에 커피 같은 거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커피 갖고 오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커피를 사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커피를 비싸게 판대. 에바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포장비. 이 공장에 불이 났어. 다른 공장에서 포장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포장비를 더 비싸게 받겠대. 슬프죠? 자, 이게 변동 비용에 속한다.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근데 이거는 내가 커피를 많이 팔면 팔수록 포장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이 홀더 그런 것도 다 같이 늘어나잖아요. 변동 비용은 이게 중요한 거야.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를 한대. 그리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돼. 내가 한 개를 만들 때 이거를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게 뭐야? 단위당 비용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이거를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 변동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 하면은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을 각각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 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고정 비용이나 계속해서 나가는 그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 한 개를 할 때마다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늘어날수록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더 커져. 왜? 그만큼은 팔아야지. 그만큼은 팔아야 나한테 수익이 나는 거니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니까.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이고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고정 비용, 가격, 단위당 변동 비용, 이걸 했을 때 50이야. 이렇게. 즉, 이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대.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개 팔아야 돼? 적어도 51개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손익 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은 손익 분기점, 매번 나가는 그 돈이 달라지면은 내가 팔아야 하는 그 손익 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 그 예측이 좀 가까워야 돼. 자,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 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은 기업이 손해를 봐. 내가 이만큼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생산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적게 팔렸어. 남은 거는 다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손해야.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야. 기업은 손익 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지치셨으면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았나요? 이거 실시간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내일 뭐 해야 될지. 지쳤군요. 아니, 국어 숙제 분배 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해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 중요해. yes. 자, 2번 빼고 3번부터 볼게요. 손익 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 어떻게 돈이 나가느냐,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단위당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5번에 기업은 제품의 판매 성과를 알기 위해 손익 분기점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정답은 2번이 틀렸는데요.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많이 팔면 팔수록 플라스틱 컵도 많이 필요하고 빨대도 필요하고 종이 홀더도 필요를 하죠.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에 A와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래프 보는 거 가장 중요해요. 사회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수익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판매량, 내가 이걸 얼마에 팔 거고 그걸 몇 개 팔았는지를 곱하는 게 수익이야.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나한테 이익이 남는 거지. C 갈게. 판매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 선생님, 이거 고정 비용이라고 써져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느냐. 이게 0이야. 그치? 판매량이랑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한테 나간다는 거야. 판매량은 0인데 이만큼 돈이 나가는 거잖아. 금액이 내 회사에서 이만큼 나가는 거잖아.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더 비용이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다. 맞습니다. D.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자, 여기 내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곳이란 말이야. 손익 분기점 판매량 맞습니다. 이 이후부터가 나의 진정한 이익이라는 거. A와 B의 차익, 수익에서 비용을 뺀 만큼 나한테, 우리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 판매량. 그럼 정답은 2번이야. 왜? B,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변동 비용? 잘 생각해봐. 비용은 고정 비용 플러스 변동 비용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비용은 고정 비용 플러스 변동 비용인데 여기 보면은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아 선생님 변동 비용 안에 단위당 변동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변동 비용과 단위당 변동 비용은 다른 애야. 변동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게 단위당 변동 비용이잖아. 여기에다가 단위당 변동 단변비? 변비? 아니 단위당 변동 비용을 더하면 이상해지겠죠. 그 수식이 그냥 비용은 고정 비용 플러스 변동 비용이고 단위당 변동 비용은 여기서 얘만 떼어서 나눠서 한 개당 얼마다 얼마만큼의 변동 비용이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건데 이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고쳐야 돼요? 고정 비용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네. 이 해설 별론데? 지울까? 그냥 갈게요. 제 29번에 보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개다. 81개에서부터 이익이 나. 그런데 최근에 판매량을 다시 예상을 했다. 근데 이 제품은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들어 놨는데 어떡하지? 가격과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다. 이게 70개만 판매가 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낮춰야 되는 거야.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게 핵심이야. 자, 1번 볼게요. 2번부터 볼게. 일단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변동 비용을 나가는 돈을 최소로 줄여야 돼. 왜 이런지 이해가 가? 70개만 판매가 되잖아. 그러면 80개를 하면은 이만큼의 변동 비용이 들어가도 돼. 근데 70개만 팔린다고 하니까 내가 비용이 더 크면 안 되잖아. 비용이 크면은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정 비용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럼 변동 비용을 낮추는 선택지밖에 없어. 자, 연구 개발비는 고정 비용이라고 했고 설비 투자도 고정비라 했고 원자재 구입 가격을 올리면 어떡해요. 이거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 원자재 구입 가격 아까 전에 그 변동 비용인데 이걸 올려버리면은 대놓고 그냥 자기 자신이 돈을 더 드릴게요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생산한다?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낮은 곳으로 가야죠. 물론 너무 낮아서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포장비를 줄인다. 예스, 변동 비용을 줄인다. 정답 1번. 자, 기업과 미음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왜? 이거는 끄집어내거나 속가내면 이거는 그거예요. 산출이 아니라 적출이야. 그러면 산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산출. 계산하여 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패드가 지금 거의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충전을 시키고 약간 패드를 식혀주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할게요.